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도시 재개발 구역들을 보시면 전농 1동을 중심으로 총 7개 프로젝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각 요소들이 이 7개 프로젝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거고, 최종적으로 이 영향도가 가장 많이 중첩이 되는 재개발 구역이 어디인지 각 재개발 구역 면적 중에 가장 밀도 퍼센티지가 높은 구역별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요소의 영향 반경은 요소 가중치와 거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색상을 중첩시켜서 영향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색깔이 진할수록 각 호재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동대문구 이곳을 주목하라에 이어서 이 동대문구 내에서 가장 개발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 전농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채널에서 발행했던 이곳을 주목하라 콘텐츠에서는 도시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도시 거점 간 상대 비교, 예를 들면 동대문구의 청량리 광역중심과 전농 지구중심이 있다 그러면 청량리 광역중심권과 전농 지구중심 두 개를 비교해서 어디가 더 도시개발 압력이 높으냐 정도만 따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역 중심권이면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도시 잠재력을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행정구역을 좀 더 브레이크다운해서 인구 1, 2만 규모인 이 행정동별로 영역도를 구분해서 동별 도시 잠재력 순위를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번에 전국에서 최초로 이 시도를 해보는 콘텐츠인데, 동별 개발 잠재력 중에서 이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동을 선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필지별로 세분화해서 블록별 개발 압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이 동단위 정도만 해도 이 면적이 상당히 넓고, 예를 들어서 이 신규 지하철 노선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동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지하철 역사 반경 도보권 정도가 실제적인 영향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필지와 블록 단위로 영향 범위를 측정을 하고, 자, 여러 가지 호재 요소들을 중첩시킨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눈에 어느 필지와 블럭이 신설 인프라 시설에 의해서 개발 압력이 높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콘텐츠로 지난번 동대문구 이곳을 주목하라에 이어서 동별 개발 잠재력 1위로 나타났던 전농동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농동의 이 도시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죠. 자, 전농동은 법정동이고요. 행정동상으로는 사실 전농 1동과 전농 2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는 22,790명 수준으로 23,986명인 동대문구 전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양천구와 동작구에 이어서 서울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는 동입니다. 자, 인구는 전농 1동이 24,026명, 전농 2동이 18,129명으로 전농 1동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이고요. 전농동이 보유한 도시 인프라 시설은 대표적으로 이 청량리역이 있죠.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서울시 도시 위계 거점상 이 광역 중심지인 청량리 광역 중심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 블록을 구성하는 도로 편제를 살펴보면 대로 36급에 속하는 도로가 4개가 있는데, 청량리역 전면에 위치한 서울시립대로 5차선 도로가 있고요. 답심리동과 경계를 이루는 5차선 도로인 답심리로, 전농동 남측에서 동서로 이어지는 5차선 도로인 사가정로, 그리고 전농 1동과 2동을 가르는 전농로,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농 2동의 경우는 서울시립대학교와 배봉산이 전체 도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주거지역 면적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이 전농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청량리역과의 거리도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전농 1동에 비해서는 도시밀도 상승 여건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농동의 토지 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보시면 도시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청량리 광역중심과 전농 지구중심 두 곳을 중심으로 일반 상업지역이 분포를 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 주거지역과 일부 자연녹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밀도는 이 두 축을 중심으로 두텁게 형성이 되고, 인구 유동량도 사실상 이 두 곳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개발의 밀도는 이 두 거점지와의 거리, 그리고 특히 두 거점지들 간에 끼어있는 곳, 두 곳 모두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이 유리한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전농동 도시 밀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주요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해당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도시 재개발 구역들을 보시면 전농 1동을 중심으로 총 7개 프로젝트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각 요소들이 이 7개 프로젝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거고, 최종적으로 이 영향도가 가장 많이 중첩이 되는 재개발 구역이 어디인지 각 재개발 구역 면적 중에 가장 밀도 퍼센티지가 높은 구역별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 호재 요소들은 도시 밀도 상승과 주택 등의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추려서 반영을 했고, 해당 요소의 영향 반경은 요소 가중치와 거리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색상을 중첩시켜서 영향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색깔이 진할수록 각 호재 요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리는 근린생활권 분석이기 때문에 도보 기준으로 봤고, 도보 거리상 반경 800에서 900m를 영향 반경으로 봤는데, 직선거리가 900m라도 실제 이동거리는 길의 형태에 따라서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 1.2km 정도 도보로 10에서 15분 거리를 최대 도달 거리로 봤습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로 대로급 도로를 한번 살펴보시죠. 대로급 도로가 전체 이 도시 동구조 내에서의 주요 블락을 크게 구분하게 되는 가장 큰 구분 요소이고, 대로 3,6급 정도 되면 4차선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주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동 내에서 대로 3,6급 도로의 면에 있는 지역,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도로에 물려있는 필지, 그러니까 도로에서부터 내측으로 약 100m 정도까지를 유효 영향 반경으로 봤고요. 이 지역의 대지의 활용 가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시립대로, 자, 전농동을 에워싸고 있는 그리고 관통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로 3,6급 도로인 서울 시립대로, 그리고 답심리로, 사가정로, 전농로, 이 4개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필지 내측으로 100m 정도까지 연장선을 꺼서 살펴보시면 영향을 받는 구역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요 재개발 구역 내에서 이 대로 3,6급 도로에 얼마나 면해 있는가가 재개발 구역 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에 사실 접촉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이 전농 14구역, 그리고 전농 도시 환경 정비 구역, 그리고 전농 12구역, 이렇게 3개 구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통기획 2차 간담회 공원도 영향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농 8구역도 영향력이 크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전농동 152-65번지라든지 전농 9구역이라든지, 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대로급 도로와의 접촉 면적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도로 인프라상으로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동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도시 중심지 접근성인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대문구에 2개의 도시 거점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청량리 광역 중심입니다. 자, 현재 서울시에서 설정하고 있는 도시 거점의 범위는 이 청량리 광역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향을 받는 구역이 전농 도시 환경 정비구역, 그리고 전농 12구역이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길 하나 차이긴 하지만 전농 14구역도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 전농 9구역도 영향을 받는 지역이지만, 사실은 이 국유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철도가 지나가는 철도 노선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량리에서 이문간 지상철도 노선이 지하화됐을 때 지하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역사에서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하화된 상부가 개발되는 면적, 예상 면적 자체가 그렇게 많이 중첩될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영향은 적게 받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농 지구중심이죠. 전농 지구중심에는 이 전농 8구역이 직접 면에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청량리 광역중심에 비해서는 3단계나 낮은 도시 거점지이기 때문에 영향력 자체는 청량리 광역중심에 비해서는 적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청량리역 복합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들을 살펴볼 텐데요. 동대문구 안에서의 주요 개발 여건들, 주요 개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개발 축상의 영향력상으로도 이 청량리 광역중심, 그러니까 동북권 발전 축에서 청년 첨단 혁신 축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역시 청량리 광역중심이죠. 자, 청량리역 복합개발 사업지가 이 광역환승센터로 설정이 또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 GTX B라인과 GTX C라인이 모두 다 정차를 하는, 자, 평행 환승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면목선 역사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강북 횡단선 역사도 같이 청량리역에 모두 다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도심 공항 터미널 UAM이 설치되는 부분도 역시 인천과 김포공항까지 하늘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청량리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각보다 이 동대문구 내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효 반경 범위는 5개의 범위를 200m 간격으로 해서 설정을 했고요. 총 1km 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량리역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도시개발 압력과 밀도가 높아진다라는 가정하에서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스프레딩을 했고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역이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 그리고 전농 14구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부 2등급 구역이 접해 있는 부분이 전농 9구역, 그리고 3구역에 접해 있는 부분이 전농 12구역, 그리고 전농 14구역 절반, 그리고 전농 9구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구역에 접해 있는 지역이 전농 8구역이고요. 그리고 신통기획 2차 간대매공원, 자, 그리고 5등급에 대부분이 접해 있는 구역이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자, 신통기획 예정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립도서관 관련해서는 도보 영향권 300m 기준으로 해서 300, 600, 900, 자, 이렇게 3개 등급으로 구분을 했고요.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지역은 전농 14구역 그리고 전농 8구역, 자, 그 다음이 대부분이 다 비슷한데요.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 그리고 신통기획 2차 간대매공원 구역, 그리고 3등급에 접해 있는 구역이 전농 9구역, 전농 12구역 이 정도가 되겠고, 거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구역이 전농동 152-65. 자, 그 다음에 청량리 신의문관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철도 노선의 이 지하화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실제적인 실시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역사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바로 지하화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전농 9구역과 전농동 152-65번지 일대, 이 2개의 구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 지상 부분의 지상철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상부는 아마 공원으로 환원이 돼서, 자, 해당 유효 반경 내에 들어가 있는 필지들의 정주 요건을 상당 부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자,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목선입니다. 면목선 같은 경우는 역사가 2개 노선이 들어오죠. 청량리역에 101번 역사가 들어오고요. 자, 서울시립대 앞 사거리 쪽에 102번 역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보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 경전철이기 때문에 일반 중전철하고는 조금 차등을 뒀고요. 기본 영향거리가 300m 기준으로 해서 총 900m까지 0.9km까지 받습니다. 자, 1등급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곳이 이 전농 9구역, 전농동 152-65번지, 자, 일대가 되겠고요. 자, 전농 8구역도 일부가 스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등급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 전농 12구역,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 자, 전농 14구역, 전농 8구역, 자,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3등급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 신통기획 2차 간대매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주요 도시 영향 반경들을 중첩시켜 봤을 때의 주요 재개발 구역들의 중첩 영향도가 높은 지역별로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1위는 전농 14구역 그리고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 두 곳입니다. 먼저 대로 36급 도로의 영향권을 보시면 전농 14구역,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 자, 두 곳 모두, 자, 전체 필지 가운데서 영향을 받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청량리 광역중심권에 해당하는 영역도와 중첩을 해보시면 이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로 하나 건너 있기 때문에 영향권 안에 역시 포함되는 지역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 복합개발사업, GTX B라인, C라인, 강북 횡단선까지 모두 들어오는 이 청량리역의 영향권을 살펴보시면, 자,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로 청량리역에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도 50% 정도가 청량리 역세권의 2등급 범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개의 재개발 구역 모두, 자, 핵심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서울시립도서관 영향권 안에는 이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전농 14구역 모두가 2등급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면목선의 영향권 안에는 두 곳 모두 역시 2등급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위가 전농 12구역이죠. 대로 36급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 청량리 광역중심권역 내에 역시 다 100% 포함이 되어 있고요. 청량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자, 3등급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서울시립도서관 영향권에는 3등급, 면목선
면목성과 관련해서는 2등급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4위는 전농 9구역이죠. 대로 369급 도로에 면에 있는 필지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면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 중심지 접근성 관련해서는 청량리 광역중심권에 직접 포함되진 않지만 영향권 안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긴 한데 철도 노선 쪽에 대부분 붙어 있다 보니까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청량리역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2등급 일부 지역, 대부분의 구역이 다 3등급에 걸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서울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 3등급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고, 청량리 신의문관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면목성 관련해서 102번 역사죠. 300m 이내에 포함되는 직접 영향권 안에 역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위는 전농 8구역. 대로 369급 도로에 직접 면에 있는 부분이 전체 필지 면적과 관련해서 절반 수준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접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도시 중심지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전농 지구중심권에 포함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다. 청량리역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고관여 등급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이 이 4등급 권역 안에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서울시립도서관 2등급 면목성과 관련해서도 102번 역사와 관련해서는 2등급 권역, 101번 역사와 관련해서는 3등급 권역에 같이 중첩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면목선은 두 개 다 영향권 안에 중첩이 되어 있는 구역이다. 6위는 전농동 신통기획 후보지 전농동 152-65번지 일대입니다. 대로 369급 도로와 일부 겹쳐 있습니다. 청량리역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5등급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청량리 신의문관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면목성과 관련해서도 이 102번 역사에 직접 영향권인 300m 범위 내에 과반수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구역이다. 이 면목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가장 순위가 낮은 곳은 신통기획 2차 간대매 공원입니다. 369급 도로 접한 부분은 서울시립대로, 답심리로 이렇게 두 개의 이 369급 도로에 직접 접해 있긴 한데 접촉면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고요. 청량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구역이 4등급, 5등급에 걸쳐 있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2등급 영향권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자, 면목성과 관련해서는 101번 역사 3등급 권역 안에 과반수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이 청량리역의 향후 대부분의 인프라 요소가 70% 이상 집중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량리역 무게중심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또 특별히 이 서울시립대로에 직접적으로 면하고 있는 필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가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곳이 공동 1위를 차지한 전농 14구역과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 두 구역이 전농동 전체적으로 가장 잠재력이 높은 재개발 사업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